이제 단사화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제발 좀 진도를 나가자라는 시청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그런데 드디어 9화에서 기회가 온 듯합니다. 언니와 형부가 두 사람 마음을 눈치챈 것일까요? 그럴 리야 없겠지만 그래도 정말 감사한 순간이 아닐 수 없죠. 도원은 과연 절호의 기회를 잘 살릴 수 있을까요? 8화에서 도원이 제대로 각성한 모습을 보면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영 옆에 앉았을 뿐인데 미친 심박수가 119까지 올라갔는데요. 스스로가 제어할 수 없을 정도였죠. 사랑과 재채기는 숨길래야 숨길 수 없나 봅니다. 지난 회차에서 도원이 한밤중에 식탁에 앉아 개다리를 열심히 먹는 이영을 보며 한 말에 이제 고백할 타임이 됐나 보다 생각했었는데요. 먹을 것도 없는 개다리를 열심히 먹고 있는 이영이 안쓰러웠는지 다음에 사다 줄 테니 그만 먹으라고 말했죠. 사실 이영은 게장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언니도 게장 귀신인 이영이 예상보다 빠르게 귀가하자 숨기기 급급했었죠. 어쩌면 도원은 오래전부터 이영을 마음에 두고 있었지만 성격상 표현을 못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이영이 자신만 바라보는 상황에서 당장 급할 것도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진 것인데요. 바로 동호가 도원 가슴에 불을 찔러버린 것입니다. 매사에 침착하기로 유명한 도원도 이영에 대한 마음만큼은 이제 컨트롤이 불가능한 상태인데요. 동호 등장으로 인해 마음에 조급함이 생겨버렸죠. 이영은 동호한테 감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원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동호와 이영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순간 표정이 굳어버렸는데요. 타라는 도원 말에 동호는 할 말이 있다며 먼저 가라고 말했죠. 어쩔 수 없이 문을 닫던 도원은 약속 장소를 잡는 소리에 자신도 모르게 엘베 문을 다시 열었는데요. 평소 절대 도원답지 않은 행동이었죠. 도원은 할 말이 있는 듯 이영을 부르기는 했지만 목구멍에서 더 이상 그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는데요. 스스로도 답답한 듯 다음에 이야기하자며 다시 문을 닫아버립니다. 도원이 두 사람 관계를 신경 쓰기 시작한 건 수술실 안이었는데요. 위급했던 산모 수술에 성공한 동호와 이영이 자신도 모르게 껴안고 좋아했죠. 갑작스럽게 벌어진 이 상황에 도원은 그들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는데요. 자신은 이영 손 한번 잡아보지 못했는데 포옹이라니 도원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8화에서는 가불관계가 뒤바뀐 양상을 보였는데요. 남경으로부터 이영이 동호와 식사하러 갔다는 소리에 간식을 먹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진전이 생길까 전전긍긍 불안해했는데요. 결국 폰을 놓고 간 이영에게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핸드폰을 찾으면 자신한테 연락하라고 말이죠. 이는 이영이 폰을 찾으러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도원 예상대로 이영은 병원으로 돌아왔고 두 사람은 함께 퇴근하는데요. 왜 퇴근 안 했냐는 이영 말에 일이 남았다고 했지만 불안해서 집에 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서 살짝 몸이 닿았을 뿐인데 도원 심박수가 하늘을 뚫을 기세로 미친 듯이 올라갔죠. 더 이상 자신 마음을 속일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정말 웃긴 건 이 장면이었는데요. 도원이 그동안 어떻게 참았을까 싶은 장면이었죠. 이영이 서로를 안고 있는 커플 쪽을 향해 안고 싶다는 말을 했는데요. 그러자 도원에게서 돌아온 답변은 그동안 그의 심정을 그대로 말해줬죠. 살짝 당황한 표정으로 여기서라며 여기선 좀 아니지 않나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다는 건 다른 장소에서는 안을 수 있다는 말로 들리는 부분이죠. 이런 상황에서 형부부의 3박 4일 여행은 그야말로 하늘이 준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고편을 보면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에서 이 상황을 두고 대화를 주고받는데요. 이영이 도원을 바라보는 표정에는 사랑스러움이 그대로 묻어있죠. 이런 이영을 어찌 도원이 그냥 둘 수 있을까요? 바로 플랜을 짜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형부부가 3박을 꽉 채우고 와야 하는데 설마 일찍 오는 불상사가 없기를 바라봅니다. 어쩌면 도원은 이영을 위해 게장을 사러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도 없는 둘만이 있는 집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신혼부부 분위기가 물씬 풍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만 해도 정말 짜릿한데요. 그리고 시원한 맥주와 함께 도원이 좋아하는 넷플릭스도 한편 때리는 것이죠. 도원은 이미 이영으로 인해 자신 루틴을 깨기 시작했는데요. 그건 크나큰 결심이 있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이죠. 그렇다는 건 100% 이영에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이영에게 우리 이제 사돈처녀 사돈총각 그만하자고 얘기할 것 같은데요. 버스 정류장에서 도원이 이영한테 했던 이야기들을 보면 그도 이영을 정말 안고 싶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간신히 억누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이렇게 두 사람은 첫 키스와 함께 첫 포옹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호칭부터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호칭을 사용할지 무척 기대됩니다. 사실 동호는 이영이 도원을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요. 이 얘기를 들은 이영은 깜짝 놀랐죠. 자신은 그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는 건 두 사람이 굳이 티내지 않더라도 주변에서는 느껴진다는 것인데요. 여행에서 돌아온 언니와 형부는 두 사람 사이에 묘하게 분위기가 바뀐 것을 감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깐 보는 동호도 알아챌 정도인데 언니가 모를 리 없죠. 언니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라고 이영을 꼬실 텐데요. 자신 생각을 잘 숨기지 못하는 이영이 사실대로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니 주영은 굉장히 놀랄 텐데요. 한 번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죠. 하지만 이영 걱정과 달리 축하해주며 적극적으로 밀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니 주영이 바라는 건 단 하나인데요. 이영이 철이 들어서 제대로 마음을 다잡고 현재 율제에 잘 다니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는데요. 짜증을 내면서도 매일 아침 새벽 5시 반에 병원을 향해 달려가죠. 이 모든 것이 결국 도원 덕분인 것입니다. 게다가 도원은 누가 봐도 탐나는 사람인데요. 사돈이라는 걸 제외하면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마도 당분간 형부에게는 비밀로 하고 도원을 만나라고 적극적으로 밀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회차에서는 산모 질문에 제대로 된 대답도 하지 못하고 모른다고 답해 이영이 서정민한테 혼났는데요.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면 적어도 교수님한테 물어보겠다고 하는 것이 정석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모른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혼이 났는데요. 이영은 자신의 무식이 무서웠다고 말하죠. 이에 서정민은 자신이 해결해주겠다며 해결책을 내놔 이영을 몹시 당황하게 하는데요. 바로 매일 윌리엄스 한 챕터씩 읽고 내용 요약한 후 메일로 정리해서 자신한테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이에 대해서 매일 질문을 하겠다는 것이죠. 또한 그렇게 매일 답하다 보면 무서운 것이 사라질 거라고 말합니다. 사실 서정민은 말은 하지 않지만 이영 성장을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자신 논문에 참여를 시키고 1년 차임에도 산모 협진에 참가시킨 것도 이런 미래 성장을 내다본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난 응급환자 수술 당시에도 정말 다급한 상황이었음에도 침착하게 잘 대응을 했는데요. 이에 서정민은 이영이 빠른 시간 내에 생각보다 많이 늘었다고 칭찬을 했었죠. 서정민이 정말 중요시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전공의 수련인데요. 그는 자신 질문에 대답이 1초라도 늦게 나올 때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쏟아내죠. 이에 오이영은 물음표 살인마라는 별명까지 지어줬는데요. 서정민이 이영에게 과제를 준 것도 현재 1년 차 중에서 가장 성장 가능성이 보여서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즉, 도원에 이어 수제자로 키우고 싶은 것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